제가 내리 있는 이곳은 삼천포 실안 방파제에서 배를 타고 한 10분도 채 걸리지 않은 앞에 보이는 저 섬이 마도입니다. 마도 뒤편에 있는 박섬이라는 곳에 오늘은 낚시를 나왔습니다. 이곳은 조그만한 한 바퀴를 도는데 한 채 5분도 걸리지 않은 그런 자그마한 섬인데요. 이것은 봄철과 가을철에 감성돔 포인트로서 많은 낚시들이 낚시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서 낚시를 하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덜물 때, 덜물이라도 오전 덜물 때는 입질이 없답니다. 오전 덜물 때는 입질이 있고 오후 덜물 때에 감성돔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오후에 낚시를 나왔습니다. 낚시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지만은 감성돔을 낚는 방법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에 맞는 물때, 아무리 좋은 포인트지만 물때가 맞지 않으면은 감성돔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저 지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오신 진주에 사시는 김배경 씨입니다. 김배경 씨가 적극 추천하는 오후 물때에 이곳은 덜 물때 가면은 무조건 고기가 나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같이 낚시를 나왔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밑밥으로 잠자고 있는 감성돔을 좀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가 정말 좋습니다. 저 앞에서는 볼류대입니다. 이것은 삼천포 근처에는 섬들이 쫄막쫄막하게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 물꼬리, 볼류대가 형성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내리는 이곳은 볼류대 옆에 지류대가 지금 서서히 자에서 이렇게 볼류대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조류를 안고 지금 낚시를 하겠습니다. 던지면은 첫 캐스팅보다 딱 한 마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멋진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천포 앞바다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의 영향으로 한겨울철에도 감성돔 낚시가 가능하다 할 만큼 감성돔 자원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첫 캐스팅에 입질이 들어옵니다. 제비가 볼류대 근처로 빨려 들어갈 때쯤 입질을 받아냈습니다. 참 가을 감성돔 치고는 만족하지 못할 고기가 올라옵니다. 열체를 갖다 댈 수 있는 고기가 아닌 것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감성돔 특유의 진한 손맛을 안겨주는 놈입니다. 지금 볼류대가 흘러가는 근처에는 잡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남해안에 특히 남해 미조 같은 경우에 낚시를 가보면은 남해안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독가시치가 요즘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가시치 때문에 아예 낚시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잡어들이 가을철에 뜬금없이 지금 독가시치 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것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꽁치라든지 잡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성돔을 잘 낚는 방법 중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잡어 퇴치입니다. 잡어 퇴치 미끼를 준비를 해가든지 아니면은 밑밥으로서 내가 이렇게 잡어를 한 군데 모아두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 잡어들이 많을 때는 밑밥으로서 이렇게 모아둔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온 바다가 잡어 천지인데 그 많은 잡어들을 이렇게 발밑에 묶어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개미끼라든지 아니면 옥수수 미끼라든지 이렇게 잡어들의 좀 강한 미끼를 준비를 해가는 것도 감성돔을 잘 낚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입질이 들어옵니다. 와, 애가 크다.
제비가 본류대 근처로 진입을 하면 어김없이 입질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뜰채로 한번 떠보자. 뜰채 한번 보자. 작은 씨알이지만 뜰채를 한번 갖다 대봤습니다. 고기를 낚고 뜰채를 펴놓고 지금 뜰채를 사용을 못하고 있네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감성돔을 많이 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황당한 질문이죠. 그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은 저도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제 경험상입니다. 제 경험으로 감성돔을 많이 낚을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 감성돔이 있는 포인트에 내려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물대입니다. 그 포인트에 맞는 물대에 그곳에 내려야 된다. 내리면은 웬간하면은 감성돔을 낚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맞는 제비법이죠. 제비라는 것은 뭐 반유동을 하든 막대치 낚시를 하든 전청 낚시를 하든 전유동을 하든 자기가 자신 있는 제비법입니다. 자기가 가장 자신이 있는 그런 제비법을 구사를 해서 바닥청 가까이 감성돔이 있는 층까지 제비를 내려주는 것이 다음으로 중요하겠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지금철입니다. 초가을철이죠. 초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감성돔 낚시는 바닥청을 노려야 된다 하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사로잡혀서 무거운 봉돌로서 무거운 제비로서 바닥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직공으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입질 받기가 어떤 데는 좀 힘든 그런 철이 지금철입니다. 어떤 데는 오늘도 지금 낚시를 해봤습니다. 해보면서 제비가 지금 제가 다른 것은 지서리 봉돌입니다. 지서리 봉돌 하나를 물려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비가 바닥층에 내려가기 전에 제비를 투척을 해놓고 써든 정도 내려갔다 싶을 때 그냥 원줄을 끌고 들어가는 그런 입질을 받아냈습니다. 그런 철이 요즘 철이다. 이 말은 감성돔이 바닥에서 무는 것이 아니고 좀 중층에서 바닥층 가까이에서 이렇게 좀 떠서 무는 그런 경향이 있는 철이 요즘 철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서 낚시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밑밥 뿌리는 거죠. 밑밥. 조리를 보면서 밑밥은 밑밥대로 흘러가고 내 채비는 엉뚱한 곳에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감성돔을 낚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밑밥을 조리를 보면서 내가 밑밥을 어떻게 뿌리면은 어디까지 흘러가서 모여 있겠다. 그리고 내 채비는 어디에다가 투척을 해서 밑밥 뒤가 고있는 곳에 안착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감성돔을 낚고 못 낚고 하는 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런 저런 것은 다 제치두고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감성돔이 있는 곳에 내가 내려서 거기에 맞는 채비로서 거기에 맞는 물대에 내가 그 포인트에 내려서 낚시를 하면은 뭐 웬간하면은 다 모두가 다 손맛을 보고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과 같은 본류대가 흐르는 곳에서는 기류대 채비를 던져 본류대 근처로 채비를 밀어 넣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조금 크다. 예? 가수 하려고? 낚시를 하면서 고기를 낚고 못 낚고 선장님 손에서 고기를 뭐 많이 낚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하는 막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참고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낚시점을 했습니다. 낚시점을 하면서 손님이 한 100m 전방에서 저렇게 자기 낚시점에 오는 손님이 있으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아이고 김상님 오십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오면은 커피도 대접하면서 이렇게 손님한테 막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낚시점을 접고 배를 이렇게 모아서 손님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 반대가 되었다네요. 차를 대놓고 들어오면서 선장님 하면서 한 100m 밖에서 거꾸로 손님이 선장님 밑에 막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들어오더라는 뭐 그런 참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낚시인이 선장님께 이렇게 반갑게 또 인사를 하고 하는 것은 친목에 뭐 그런 뜻으로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포인트에 좀 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암시적인 묵시적인 그런 사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습게 소리도 그 선장님이 저에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듯이 포인트란 것은 그날 출조하는 시간이 설물이냐 덜물이냐 이 타이밍에 맞는 포인트에 내려서 낚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리수의 감성돔을 낚을 수 있었던 것도 포인트지요. 요 포인트에 맞는 물때에 제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를 낚은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물때에 만약에 들어왔더라면 아마도 입질을 받지 못하고 또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정도로 포인트와 물때는 고기를 낚고 못 낚고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한다. 목줄이 한 30cm 정도가 상체가 생겨버렸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감성돔만 물어준다면은 이런 상태로 계속 해도 되겠지만은 조류 한번 보십시오. 이 멋진 조류에서 조금 있으면은 아마도 40cm 이상의 그런 감성돔이 올라올 것을 대비를 하는 겁니다. 대비를 해서 상처난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늘은 목줄이 계속 짧아집니다. 짧아지는데 낚시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목줄의 길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목줄의 길이하고는 낚시하는데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처음에는 한 4m 정도 이렇게 좀 길게 낚시를 하다가도 미끌림이 생겨서 상처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잘라내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m도 채 안 되는 그런 짧은 목줄로서도 낚시를 많이 합니다. 낚시를 하고 또 고기가 있다면은 2m가 아니고 한 1m 50cm 정도 짧은 목줄에서도 고기만 있다면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것이 낚시입니다. 낚시인데 조금 이렇게 상처가 났다 해서 밑에 거 좀 잘라내서 다시 묶으면 되는데 그것을 위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잘라보고 새로운 목줄을 맨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자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목줄 비싸지요. 소모품 중에서도 비싼 것이 또 목줄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목줄인데 불필요하게 이렇게 목줄의 길이가 좀 짧아졌다고 해서 굳이 위에서부터 다시 잘라내고 이렇게 매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상처가 난 부분은 잘라내고 그렇게 낚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감성돔입니다. 이것도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은 시원하게 요번에는 입질을 보여주는 가을 감성돔 특유의 그리고 오늘 낚싯대를 영파로 낚싯대를 들었습니다. 영파로 낚싯대가 되니까 엄청스럽게 찹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조금 크다고 감성돔이 차는 것이 틀립니다.
지금 제가 바늘을 보시면은 뱅에돔 6호 바늘입니다. 입질이 오늘은 굉장히 좀 얕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성돔 3호 바늘로 낚시를 하다가 뱅에돔 6호 바늘로, 작은 바늘로 바꿔서 낚시를 하니까 또 연방 입질이 들어옵니다. 삼천포 내만거리입니다. 실안 방파제에서 배를 타고 한 10분도 채 걸리지도 않은 이런 곳에서 올라오는 감성돔 치고는 손맛은 그래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감성돔입니다. 잔시알의 감성돔이라 모두 방생을 해주고 빠른 본류대에서 덜컥 물어줄 대물 감성돔을 기대하며 낚시는 이어갑니다. 입질이 들어올 것 같은 위치로 진입을 합니다. 본류대 근처입니다. 본류대 근처로 채비가 들어가면은 입질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시야를 별로네. 근처에서 문어 낚시를 하던 어부가 낚시 자리 앞에서 조업을 하자 거짓말처럼 입질은 끊겨버립니다. 제가 낚시를 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낚싯대를 한 45도를 이렇게 들고 낚시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것은 수심이 굉장히 얕고 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낚싯대를 이렇게 수면 가까이에 들어오고 이렇게 견제 동작을 취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는 낚싯대를 살짝 들어주는 겁니다. 살짝 들어주면서 이렇게 밑에서 봉돌이나 바늘이 바닥에 닿아 있는 것을 이렇게 당긴다는 생각보다는 바늘과 봉돌이 이렇게 직선으로 쫙 이렇게 이루어 놓고는 살짝 들었다가 놓아준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견제 동작도 취하면서 미끌림을 예방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와서 마리수의 감성돔은 낚아내었지만 기대했던 감성돔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배가 가고 나니까 입질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문어배가 앞에서 이렇게 통통거리고 있을 때는 입질이 없더만은 사라지니까 감성돔도 바로 입질이 들어옵니다. 와, 이 차네. 시야는 그렇게 크진 않아지만은 물골에서 입질을 받았는데요. 시야는 안 큽니다. 하는데 가을철 감성돔답게 힘은 장사입니다. 제가 낚시를 할 때마다 강조를 하는 견제 동작. 미끼를 이렇게 물속에다가 들여두고 고기가 와서 물어주기만 기다리기보다는 한 마리 왔습니다. 와우, 이건 크다. 오, 멀리서 지금 본류대 근처에서 이렇게 입질을 하다 보니 당기는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발 앞에 오다 보면은 또 힘이 없고, 와, 옆으로 붙는다. 자, 옆으로 째려고 봐라. 수고했다. 안 되지. 옆으로 째고 나가도 이 가는 1.25 목줄을 끊지를 못하겠지, 니가. 감성돔은 수자원 보호법에 의해 20cm 이하를 포획 시 바로 방생을 하여야 합니다. 요 조만한 놈이 이렇게 힘을 씁니다. 가을은 가리구나.
감성돔을 많이 낚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또 한 가지는 채비의 변화죠. 채비의 변화라는 것은 그 상황입니다. 조류의 흐름과 수심과 바람과 시시각각 변하는 바닥 상황에 맞는 채비법, 그리고 감성돔을 입질을 한 받아보고는 입질이 예민하다면은 바늘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목줄을 한번 교체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감성돔이 입질이 그렇게 시원하게 들어가는 입질은 그렇게 몇 마리가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입질의 형태라든지 그리고 조류와 바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채비의 변화를 이렇게 조금씩 꿰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철수 시간은 다가오고 해걸음이 찾아오지만 마지막 한 마리 대물을 기다려봅니다. 딱 지금 잘 흘러갑니다. 요 지점에서 입질이 살짝 한번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견제 동작이죠. 미끌림도 예방을 하면서 견제 동작도 취해본다는 생각을 갖고 들면서 릴을 한 바퀴 살짝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살짝 돌려보면은 없네요. 고기가 있었더라면은 조금 전에 제가 취했던 그런 견제 동작에서 그냥 초리대를 쑥 이렇게 걷고 가는 그런 입질을 보여줬을 겁니다. 하는데 지금은 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를 살짝 들면서 릴을 한 바퀴 정도로 살짝 천천히 감아드리는 겁니다. 천천히 감아드리고 입질이 없습니다. 입질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내 미끼에, 내 바늘에 미끼가 달려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니까 지금 계속 뒤로 밀려나면서 이 자리에서도 낚시가 불가능할 그런 물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낚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천포 내만권인 마도 뒤편에 있는 박섬이라는 곳에 내려서 오늘 감성돔 낚시를 해봤습니다. 기대했던 큰 씨알의 감성돔 얼굴은 보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마리수의 감성돔을 낚고 하루를 보내는 오후 낚시를 즐긴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